김민재가 이번 월드컵을 기점으로 미친 듯한 기량을 스스로 증명해내면서 나폴리가 우승 라이벌 유벤투스를 대파하고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실제로 세리에의 연착륙을 넘어 경기마다 견고한 수비로 나폴리를 1위로 이끌며 리그 최고 수비수로 거듭난 김민재가 라이벌 브레메르와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언론과 중계진도 나폴리와 김민재의 활약을 극찬하면서 김민재는 철벽같은 수비를 선보였다라며 김민재의 활약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김민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부상만 없었다면 브라질 선수들을 막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전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의 엄청난 활약 때문에 기대도 컸고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사실 소속팀에서의 혹사와 부상으로 인해 안 좋은 컨디션으로 월드컵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우루과이전을 제외하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을 견인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서 부상만 없으면 더 발전해 돌아올 거란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현재 다수의 클럽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단이 인정하면서도 나폴리 구단은 절대로 김민재를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리버풀 FC의 반다이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이상의 장기 결장이 예정되면서 김민재가 리버풀로의 이적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빠르게 대체 자원을 영입해야 한다고 결정했기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최대 8천만 유로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리버풀 말고도 맨유,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찌라시도 나오면서 명문 클럽팀도 군침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경쟁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많은 빅클럽들이 김민재를 원하는지 이번 경기로 증명했는데요. 복귀전에서 안정적인 수비로 대승을 이끈 김민재가 라이벌 브레메르와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나폴리가 14일 스타디오 디에고 마라도나에서 열린 유벤투스와의 세리에A 18라운드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2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김민재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전반 14분 빅터 오시멘의 선제골로 앞서가며 흡이차 크바라첼리아가 39분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라흐마니와 센터백 파트너로 나온 김민재는 철벽 수비를 자랑하며 186cm 장신 스트라이커인 밀리크와의 경합에서 번번이 이겼고 특히 나폴리의 견고 수비진을 뚫기 위해 유벤투스 공격수들이 틈을 노렸지만 김민재의 헤딩에 막혀들면서 공격 패턴이 다양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경기 후반부엔 몸을 사리지 않는 엄청난 활약 덕분에 골문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더욱이 유벤투스의 핵심 공격수인 디마리아는 거구의 몸에도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김민재의 넋이 나간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 경기 후반부에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디마리아에게 실점을 내주는 사고가 나긴 했지만 실점 장면을 제외하면 이날 태클 성공률 100%,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패스 성공률 93%의 압도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팀은 5대1 대승을 거두고 2위 유벤투스와 승점 차이를 10점으로 벌려놓았습니다. 나폴리와 유벤투스 경기가 끝나고 축구통계업체 풋모브는 김민재에게 평점 7.8점을 매겼고 라이벌 브레메르와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는데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빅리그 첫 진출로 의문부호가 붙었던 김민재와 달리 브레메르는 토리노에서 지난 시즌 세리에A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에 선정되는 등 검증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시장 가치와 다른 전개가 펼쳐졌는데요. 김민재는 세리에의 연착륙을 넘어 경기마다 견고한 수비로 나폴리를 1위로 이끌며 세리에의 최고 수비수로 자리잡은 반면 브레메르는 시즌 초반 토리노 시절과 달리 불안한 수비로 혹평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의 유벤투스전 활약을 칭찬했는데요. 김민재가 스팔레티 감독의 신임을 얻고 있지만 올해 새롭게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이후 최고의 칭찬이 김민재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스팔레티는 경기 후 방송사 DAG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에 뛰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열린 공간에서 좋은 경기를 하는 수비수들이 있다라며 김민재를 칭찬했습니다. 스팔레티는 김민재와 라흐마니는 열린 공간에서 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팀 전체가 공을 쫓아야 하는데 루즈볼 상황에서 그들은 곧바로 달려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센터백 포지션인 김민재에겐 최고의 칭찬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반면 유벤투스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은 5대1로 넉아웃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나폴리는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니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에너지가 부족했으며 실점한 골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뒤이어 우리 팀엔 디마리아와 우수한 공격수들이 즐비해있지만 나폴리엔 견고한 수비진에 매번 가로막혀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김민재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에 놀라웠고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김민재는 철벽이라는 별명처럼 철벽 수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매우 인상 깊었던 모습으로 팬들에게 각인됐는지 괴물수비라는 말이 나왔고 해외에서 그의 언급이 수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팬들은 김민재의 괴물같은 수비에 환호하고 있지만 스포츠는 언제나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상에 대한 걱정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날 열린 경기에서도 유벤투스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골문 앞에서 치러진 몸싸움에서는 김민재가 넘어지며 상대 선수가 밟을 뻔한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다행히 부상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만약 축구화의 하체나 발목이 밟혔다면 부상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단 한 경기만 휴식을 취하고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지난달 24일 우루과이전 수비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훈련에도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면서 우려를 키웠는데 가나전에서는 부상 투혼을 펼치며 깜짝 선발로 나섰습니다. 다만 가나전 역시도 경기 후반부 들어 스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나폴리 팬들은 그의 활약도 좋지만 조금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이탈리아 레전드를 빡치게 한 김민재 미친 역습 속도에 축구 분석가들은 육중한 체격에 비해 발도 순간 최고 35km로 굉장히 빠르고 최고 시속에 도달하는 가속도도 빠르며 거기에 순발력도 좋고 프로 데뷔 이후 2kg 정도 벌크업에 성공해 튼튼한 어깨와 견갑골, 상체 근육과 함께 전반적인 피지컬과 몸싸움 능력이 매우 좋아졌다 밝혔는데요. 그래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과의 경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SSC 나폴리로 이적해서는 유럽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선수들을 능가하는 등 2022-23 시즌 세리에 A에서도 탑 클래스의 피지컬을 뽐내는 중입니다. 게다가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 또한 수준급으로 잘 다뤄 수비라인 어디에나 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이 김민재를 어떻게 해서든 영입하기 위해 경쟁 중인 것인데요. 최근 카타르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 선수들의 미친 듯한 활약으로 올해 유로파 리그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벤투스에서는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값을 더더욱 올리고 있어 김민재의 차기 빅클럽 이적설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김민재가 선수가 이제 남은 시즌 나폴리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